자, 이슈 포커스 시사 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한동식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그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있었죠. 그런데 인천시 서구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 이 아파트 처리를 놓고 현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네. 인천 서구가 어제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조치를 반박하는 이 자료를 배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는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요. 문화재청이 공사를 중단시킨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서구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공사가 중지된 아파트는 지난 2014년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해 무허가 아파트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런 주장인데요. 문화재청은 앞서 이 김포 장릉 인근 이 검단 신도시에 건설 중인 세 개 건설사가 문화재보호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44개 동의 아파트 공사 중 19개 동의에 대해 그 공사 중지를 명령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문화재청의 그 공사 중단 조치가 잘못됐다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서구의 주장을 살펴보면요. 사업 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8월 이 현상 변경 등 허가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현상 변경 허가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역사, 문화 환경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건축 등의 행위를 해도 좋다는 이런 허가 사항입니다. 이렇게 도시공사가 완료한 현상 변경 허가를 이후 건설사들이 적법하게 그 승계를 받아서 아파트 건축을 진행한 사안이라 문화재청이 주장하는 무허가 아파트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서구는 이에 대한 근거로 문화재법 81조 1항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현상 변경 등 허가는 대물적 허가로 이 승계가 가능하고 81조도 같은 취지에서 권리 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허가를 완료한 이 사안이라는 게 서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허가를 완료를 했고 이에 대해서 승계 절차를 마무리를 했다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도 이제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네, 이번 논란이 법리 해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 군은 과거 그 현상 변경 등 허가를 받았음에도 문화재청이 무리하게 법률을 소급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서구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문화재청이 지난 2017년 1월 고시를 개정하면서 현상 변경 허가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네. 이에 허가를 이전에 허가를 받았음에도 이 강화된 규제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서구는 이에 대해 이 법치국가 원리와 이 소급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원래 이 소급 적용이라는 게 어떤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까지 거슬러서 미치도록 적용하는 일을 이제 소급 적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문화재청은 서구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문화재청은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서구의 주장에 대한 답변, 이 답변은 뭐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김현모 문화재청장이 지난 17일 이들 아파트의 철거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을 통해서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청장은 그 영상을 통한 답변을 통해서 문제가 된 아파트는 그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범위 500m 내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로 해당 구역에서 높이 20m 이상의 그 건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당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얘기가 뭐냐면요. 결국 그 재론의 여지가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무허가 아파트라는 거죠. 앞으로 이 현상 변경 허가에 대한 이 법적 해석에 대한 이 부분은 이제 계속될 것 같아서 당분간 이 논란 계속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문화재청하고 서구의 주장이 상당히 이제 팽팽한데 그렇다면 법조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조계 쪽은? 네, 일단은 이 법리 논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출발 대행진 우리 출발 대행진에 지금 좀 전에 방송을 마친 리엘 파트너스 대표 변호사인 이승기 변호사에게 자문해봤습니다. 예, 예. 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서구보다는 문화재청의 입장이 더 타당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5항을 보면 역사 문화환경 보전 지역에서 이 지정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 구체적인 행위 기준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된 문화재청 고시는 이 법률에 따라 20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이 별도 허가를 받도록 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구체적으로 행위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천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받은 허가는 이 택지 개발 사업에 대한 것이라 대규모 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예. 결국 택지 개발 사업과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다르고 이 사업의 목적이나 기간 역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택 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고시에 따른 이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이승기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네. 일단 서구는 그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 추후에 소급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승기 변호사는 별도의 의견을 좀 내놨는데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 문화 환경, 이 보전 지역 내 허가 행위에 대한 고시를 변경할 경우 이를 소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해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또 지정 문화재 보존을 위해 강화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예, 소급표 금지의 원칙 역시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서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제81조의 권리 의무 승계요. 기존에 취득한 법적 권리를 승계하는 것에 이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이 변경된 고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는 문화재청 고시에 따른 추가 허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의견인데요. 어쨌든 이 변호사의 법률적 의견이고 다른 의견도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요. 이 객관적으로 이런 법률적인 해석을 보면은 지금 서구의 주장보다는 문화재청의 이런 입장이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참 이거 문제가 되게 또 복잡해 보이기도 한데 일단 이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에 그 허가 행위에 대해서 건축 허가 행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더 강력한 법적 기준이 성립이 돼야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또 생각이 들고 또 염려가 또 됩니다. 네, 그런 여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걱정은 지금 이제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인 입주자들이 걱정인데요. 이 부분 잘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또 저기 내년에 지방선거 치러질 때 입주 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쯤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과 함께했고요. 자.